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를 놓고 이 두 사람 맞붙었던 바 있는데 그 이후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죠. 만나기 전날에 이 윤 총장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일부 반영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그리고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도록 지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윤석열 총장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을 한 거고 추미애 장관은 감찰과에서 이 조사를 진행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당시 증인을 섰던 한모 씨와 그 감방에 있었던 동료들 재소자인 사람이 낸 그 진정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사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의 이런 조치는 사실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어떤 지시를 하는 거는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기소를 지시한 거 외에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만약에 이례적이라고 하더라도 저 지시가 적절하고 수긍할 만했다면은 이행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양 부서가 공유하면서 이게 어떤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보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이 지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감찰과에서 이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논거로 들고 있는 게 첫 번째는 법령의 위배더라고요. 근데 이 검찰 내부의 어떤 조사권 배당과 관련해서는 예규라고 하는 훈령, 검찰청 내부의 훈령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훈령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총장의 지휘 의사를 서면으로 규정한 데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에 대한 규정은 아니고 배당에 대한 맡을 수 있다는 그런 배당에 대한 거지 맡아야 한다는 권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찰이라는 거는 어떤 업무 집행의 적성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징계를 내리기 위해 조사하는 건데 이미 징계시효 지났단 말이에요. 이거 10년도 더 지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감찰과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논고로 드는 것이 어떤 강제 조사권의 유무를 가지고 드는데 감찰과에서 진행을 하건 인권감독관실에서 진행을 하건 대검은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은 이제 중앙지검 형사 일부로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앙지검 겸임검사 발령을 내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어차피 진행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강제 조사권을 운운하면서 왜 감찰과에 배당을 안 하고 인권감독관실로 갔냐?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감찰과에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관련된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윤 총장 어찌됐건 일단 일부는 수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맞설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정면 대치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의견 나왔습니다만 일단 윤 총장이 이 청와대 회의 전날에 이 부분을 일정 수용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일정 수용한 것으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전 변호사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그 감찰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수사를 하게 되는 것과 지금 인권감독관실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우선적으로 인권감독관실에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도 사본으로 지금 진정서의 원본 단위 사본을 가지고 배당을 한 그런 무리한 조치를 취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럼 윤석열 총장은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계속 두고 있는가? 일단은 바로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 일도 갑자기 감찰과에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이거는 뭐 감찰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중앙지검의 인권부로 또 넘겼거든요. 강제로 넘기고 그 이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부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모 검사장,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고 있는 모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자마자 거기서 유의미한 뭔가가 나왔다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걸 또 사실 걷어들여서 사실상 걷어들인 걸로 보이는 그러니까 전문
그 검찰 전문 자문단으로 네. 넘기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지시에 대해서 사실상 내 고집은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행태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다 보면은 그 각자의 그야말로 법리적인 권한과 또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네. 상황들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뭔가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혹은 어떤 것들을 자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감사나 혹은 수사 진행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미애 장관은 지적을 하면서 확실하게 한동수 지금 감찰 부장 같은 네. 경우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윤석열 총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이 사안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게끔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TF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대통령께서 그 주재하신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바로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대통령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 대통령께서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죠. 그러니까 부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국가 원수에게 나를 선택할 건지 다른 사람을 선택할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신임을.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은 결국 나를 이렇게 쫓아내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신임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바보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는 얘기로 들려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 여타의 언론에서 면밀하게 이 속내들을 갖다 따지고 취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감시의 그 눈초리도 특히나 이제 거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오늘 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는데 대통령이 관련된 발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발언을 보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일단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서로 협력해서 인권 변화, 인권 수사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등등에 함께 좀 체감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중간에 나서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나선 만큼 같이 노력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윤석열 총장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과연 뭘까? 말씀을 하시지만 의중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은 난 계속 직진할 거야 이렇게 딱 결의를 다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은 여권의 인사들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윤석열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그냥 단순한 외청이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게 검찰 개혁의 단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어떤 여당의 입장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여당의 지도부가 이거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서 사퇴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좀 말을 들어주면 좋겠어. 좀 이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때 처음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씀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 앞으로 뭐 공수처가
출범을 할 텐데 네. 거기에도 뭐 협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배경으로 검언 유착 얘기하셨는데, 검언 유착이라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의 프레임 내지 네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검언 유착, 누구랑 누구 사이인지는 드러났는데 그 유착의 실체가 뭐였는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자 정반대되는 신문에 정반대되는 성향의 일간지 2개를 봤어요. 근데 똑같이 증거가 나왔다는 이 네. 사실관계를 가지고 평가를 너무나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무조건 옳고 여기서는 지금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 뭐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뭔가 측근을 보호하고 숨기기 위해 이런 식으로 추단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국민들이 볼 땐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검찰이 수사하면 어떤 그 사실이라든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 부서에 가면은 유죄가 되고 저 부서에 가면은 뭐 혐의가 없어지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찰의 수사 독립 등등을 위해 보장됐던 검찰총장의 임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여권이 비판한다고 또 야권에서도 매서운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뭐 7월 달에 인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권 압박까지 이어지면 여러 가지 부담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여권의 특히나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그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그 의원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자신이 입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입장으로 견해를 갖다 표명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그 사법부의 독립, 특히나 검찰의 독립을 갖다 저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죠. 네. 동시에 그 야권에서 검찰의 어떤 그 독립성 운운하면서 실제로 검찰 개혁과 정반대인 어떤 조치를 법안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법무부의 지휘권을 그 없애는 그런 법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프랑스 법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프랑스는요 그 검찰이 법원의 한 국이에요. 법원 산하예요. 게다가 그리고 대검찰청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공소권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싹 숨긴 상태에서 프랑스는 봐라 법무부 장관 지휘권 없애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이 상태, 검찰의 권력이 너무나 무소불위한 상태에서 공소권과 수사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통령의 인사권과 그리고 그 인사권을 대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지휘권마저도 사라진다면 검찰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없애는 그런 법부터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 하나 지키자고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입장이 바뀌고 나면 또 똑같은 문제를 갖고 또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그분들도. 자기네들 국회의원들을 갖다 공격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어떤 사퇴 압박이니 뭐 이런 것들을 네.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법무부 장관과 또 그 검찰 내부에서 어떤 그 반항들이 나오는지를 좀 네. 이렇게 지켜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이 언론들이 예단을 하면서 먼저 그 네. 어떤 그 판단들을 내리는 것들도 지금은 감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오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와 관련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 더 이상 검찰총장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법사위 등등에서 논의할 문제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